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한 주가 또 마감이 되고, 이제 8월을 맞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좀 들립니다. 그죠?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또 정의선 부회장과 또 최태원 회장, 또 구광모 부회장까지, 일단 뭐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전지,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의 어떤 오너들이, 또 총수들이, 이렇게 또, 뭐, 비공개는 아닙니다만,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마다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오늘 주말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하반기 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좀 더 모멘텀이 더 나올 수가 있겠고,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 상반기 때 제법 좀 올랐습니다만 6월달, 7월달 그다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2차 전지,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한번 예단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뭐 기존에 상반기 때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들 여러 차례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SDI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한 뭐 이걸 포함해서도 관련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첨보라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죠?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 지난번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현대그룹의 총수들이 만나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예단을 먼저 해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관련 종목군들의 어떤 시장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내라든가 도로에 나가보면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쉽게 봐요. 그죠? 특히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나 테슬라가 막 자주 보입니다. 물론 테슬라 자동차가 지금 전기 자동차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 생산업체, 배터리 셀 업체, 뭐 삼성 SDI,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회사들, 믹스, 그죠? 이런 콜라보, 뭐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100% 올랐다, 200% 올랐다,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전기 자동차, 이 배터리 관련 테마가 상승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자, 전기차가 아직 이 가솔린 기관, 그죠? 뭐 디젤 기관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처져 있습니다. 시장 어떤 점유율.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앞으로 지금 연구개발 단계거든요.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 미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2차 전지 주식공장장 TV에서 한번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유료 문자 회원 2개월 55만원, 6개월 150만원 안내 문의입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은 세계에서 글로벌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10위 중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3개가 들어가 있죠. 거기 보면 파나소닉 1위로 돼 있는데 LG화학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죠? 그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전기차용 배터리 셀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들 업체와 관련이 있는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전해질, 그죠? 물리막, 이런 거 관련된 뭐 어떤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업체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 여러 가지 배터리 우리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전에 여러분 뭘로 만들었나요? 뭐 수은도 들어가고 카드뮴, 납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지금도 이제 그런 걸 쓰잖아요. 납축전지라고 하나요? 지금은 어때요? 이게 리튬 이온 체제로 다 바뀌고 있어요. 뭐 환경도 고려하고 뭐 수명이라든가 무게, 사이즈 이런 것도 고려해 본다면 첨단 환경과 맞는, 그죠? 실질적인 전기, 수소차 이런 거와 맞물리는 그런 어떤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발전도 같이 이어졌다는 얘기죠. 현재까지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배터리라든가 반도체가 주변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것도 2차 전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죠?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이어폰, 그죠? 여러분 뭐예요? 가장 많은 휴대폰, 뭐 배터리, 노트북, 그죠? 청소기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이 2차 전지가 없으면 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 문명화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반도체로서 우리가 2차 전지를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도체 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역사를 가지고 이어지면서 뭐 TSMC라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성장을 했느냐를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2차 전지, 전기차, 그죠?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역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시점에서 본다면 주가의 흐름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은 그 중에서 리튬 이온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배터리 셀이 모여서 배터리 모듈을 이루고요. 모듈이 모여서 배터리 팩이 완성이 됩니다. 이 팩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핫한 그런 어떠한 지금 순환도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 LG화학이 가장 앞선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LG화학이 분할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LG화학의 배터리 2차 전지 부분이 분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배터리 셀, 배터리 제조업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LG화학 주가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지금 최근 들어서 SDI는 2달째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나마 뭐 LG화학이라든가 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죠. 그렇다고 해서 SDI가 빠지진 않아요. 주가가 밀리진 않고 있는 모습이고 재도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2차 전지를 이루는 4대 요소 알고 계시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하면 우리가 전해질을 봐야 돼요. 지금 전해질은요, 액체로 돼 있어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 액체입니다. 전해액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해액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온도 이런 것들이 바뀌면 막 부풀어 오르고 팽창하는 그런 어떤 또 폭발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차세대 배터리인, 그죠?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뭐냐면 이런 전해질이 고체로 돼 있다는 것이죠. 분리막도 이 고체 전해질이 대신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체가 아닌 고체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폭발의 화재 위험성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폭발이라든가 화재 위험성이 없다라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는, 그렇죠,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배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의 수명, 여러분 수명이라든가 또 뭐 용량 이런 것들이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액체 전해질에서 고체 전해질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바뀌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면서 따라서 용량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고체 전해질 말씀드린 대로 불연성 또 내연성 좋고요. 내구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액체보다 전도, 그러니까 이온을 갖다가, 이온이 여러분도 보세요. 이온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전도 성능이 훨씬 더 향상이 되고,
그죠? 용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기장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 시간도 굉장히 짧을 뿐 아니라 짧은 충전 대비해서 굉장히 오랜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꿈의 배터리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분리막이 필요 없어요. 지금 4대 요소에 분리막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까지 대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사이즈가 한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고요, 또 수명도 2배 이상 많아진다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전에 브라운관 TV에서 그죠? LCD, PDP에 이어서 지금 뭐 LED, 그죠? 지금 뭐 QLED, 퀀텀 닷, 그죠? LED도 나오고요. 뭐, 아몰레드 뭐 이런 거 나온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모니터, 브라운관도 발전하잖아요.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훨씬 더 사이즈가 작지만 고용량. 그리고 다양하게, 또,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최근에 만들어지는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보면요, 트렁크가 작아요. 왜? 배터리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가 장착을 하게 된다면 트렁크 크기가 작아지지 않은 그런 배터리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장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외국도 그렇고, 뭐 도요타라든가 뭐 폭스바겐, BMW, 글로벌 자동차 업체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 뭐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SK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이제 연구 개발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그렇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기아차, 그죠? 두 번째 회동이 있었다 그러죠? 7월 중순쯤에, 5월 달에 한 번. 그때는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죠. 이 총수가 삼성 쪽으로 갔고, 천안에 있는 삼성 SDI인가요? 삼성 SDI 사업장으로 가서 만나고, 이번에는 이재용이 현대자동차의 남양 연구소로 직접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하죠, 그죠? 근데 현대차 그룹에 이렇게 삼성의 총수가 온 어떤 뭐 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잡고 뭘 하는 게 없었다 그래요, 이전에는. 그죠? 근데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얘네들이? 얘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두 총수들이 만나고, 또 뭐 정의선 회장은 또 SK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그죠? 또 LG 구광모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뭐예요? 돈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얘기 제일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이거는 그냥 나오는 얘기고, 돈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가야지, 누구와 손을 잡는지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을 또 재겠죠. 어찌됐든 너도 나도 지금 전구체 배터리 개발에 착수를 한 상태예요. 도요타 자동차는 2008년도 이미 10년 전부터, 그죠?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를 출범해서 전구체 배터리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폭스바겐도 미국의 이제 퀀텀 스케이프라는 회사, 또 BMW는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와 같이 손을 잡고, 2025년도, 빠르면 2025년도만 이제 앞으로 5년 남았네요. 출시를 계획으로 현재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지금 두각을 나타낸 게 삼성 SDI예요. 그죠? 가장 적극적으로 현재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옆에 왼쪽이 리튬 이온 배터리고 오른쪽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원리는 간단하죠. 양극 물질과 음극재,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요. 가운데 액체 전해질이 분리막 사이로 왔다 갔다,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 그런 원리예요. 근데 분리막이 없어지면서 고체 전해질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폭발, 사이즈 줄어드는 거 보세요. 사이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구부릴 수도 있고, 그죠? 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모습이고요.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높아.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그렇죠, 용량은 굉장히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야,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폭발 위험성, 화재 위험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그죠?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술 수준으로 이렇게 좀 나타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고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 또 이런 전해질, 이런 부분도 계속 최신 사양으로 더 용량이 더 높고, 그죠? 충전 시간이 짧은, 계속해서 이런 뭐 소재 업체들도 계속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죠?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셀이 모여서 모듈을 이루고요. 그 모듈이 이 배터리 팩, 제 오른쪽에 있는 이 팩이 전기 자동차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점유율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얘기하죠. 반도체만 소부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2차 전지도 소부장이 있다. 그래서 올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 에코프로비움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그죠?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움 강조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뭐 천보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즈 조금 덜 올랐지만 차이예요. 그게 어느 정도. 그죠? 누가 먼저 오르고 누가 좀 천천히 오르고.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왜냐면 비메모리라든가 또 바이오라든가 또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테마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또 점프할 수 있는, 그리고 조정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결정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총수들이 만남을 가졌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죠? 삼성하고 재계 1위 삼성과, 그죠? 재계 2위 현대차가 만나서 뭐 어떤 사업을 조인트해서 뭐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된다. 산업의 쌀이 반도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2의 반도체가 바로 2차 전지다. 자,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들? 차트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뭐 삼성 SDI도 그렇고요, 또 LG화학도 그렇고 안 오른 게 아닙니다. 주가가 안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직 LG화학은 분사 이전이에요. 아직까지 화학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화학 비중이 2차 전지보다 더 크다란 얘기고, 그렇죠? 물론 점유율은 LG화학 쪽이 훨씬 지금 현재 더 높죠, SDI보다. 근데 SDI는 그렇죠. 전체 포션이 2차 전지 부분이 훨씬 더 크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SDI가 가장 먼저 돌파를 했고요. LG화학은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화학 부분의 실적이 조금 안 좋죠, 아직까지는. 만약에 분사가 되고 그저 분할이 된다면 글쎄요, 주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SDI보다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도 마찬가지죠. SK 이노베이션은 그나마 제일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얘도 화학 부분 때문에, 그죠? 그것도 LG화학보다 2차 전지 좀 뒤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강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얘는 신고가예요. 왜? 얘는 삼성 SEI하고도 손을 잡고 또 SK 이노베이션하고도 손을 잡고,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무난한데 주가가 가장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죠? 천보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내고 두 달째 잘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죠? 포스코 케미칼 볼까요? 포스코 케미칼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테슬라 자동차 주가가 좀 꺾였잖아요, 그죠? 너무 고공행진을 보이다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뭐 CIS도 신고가를 내고 있고, 기타 뭐 여러가지 종목군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일일이 이런 종목군들도 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뭐 몇 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죠? 특히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 분리막 업체들은 조금 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배터리 셀부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지금 뭐 거기 보면 뭐 패키징, 제조, 장비 여러 가지 회사 다 여러분들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거기 이제 빨갛게 혹은 노랗게 표시한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거기 뭐 ENA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다 2차 전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다 걸쳐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전자재료 부품 중에서도 2차 전지 부분이 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신다면 거기 나와 있는 종목군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대투자연구소 문자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그죠? 뭐 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게 조금 모자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서도 보고, 그쵸? 예, 팁, 뭐 또 노트도, 정리된 노트도 보지 않습니까? 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연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이렇게 정보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뭐 6개월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2달 정도만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신뢰가 간다, 믿을만 하다, 이러면 6개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희들이 뭐 단기 매매라든가 이런 거를 종용하는 그런 업체와는 좀 달라요. 우량주 검증된 종목군들에 의해서 뭐 단기 매매보다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전략을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거신하는 계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하고 연락처 보내주시면 문자 받으실 수 있는 회원 문자위원회 등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한 주 되시고요. 8월달 준비를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